자, 이번에는 비트 시프트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트 시프트 장치도 마찬가지로 ALU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듈이고요. ALU에는 두 가지의 인풋을 받죠. 그래서 뭐 A라는 입력과 B라는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 입력도 출력도 모두 바이트 단위예요. 혹은 8비트죠. 그래서 여기 장치라고 우리가 설계하는 이 ALU에 들어가는 모듈들은 다 모두 입력을 다 8비트 혹은 1바이트로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게 될 모든 ALU의 장치는 전에 만든 가산기도 마찬가지고 가산기 애더도 다 바이트를 입력으로 받죠. 1바이트 1바이트를 더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장치였고요. 이번에는 ALU의 또 다른 모듈인 비트 시프트 장치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비트를 시프트 하는 장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비트를 시프트 하는 장치,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비트 시프터를 한번 시프트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트 시프트 장치를 만들려면 일단 입력을 8비트 혹은 1바이트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8비트 레지스터가 필요해요. 레지스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본 레지스터예요. 뭐라고 하죠? 출발지 레지스터고 얘는 목적지 레지스터죠. 목적지 레지스터에서 나는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비트 시프트 장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비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 비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0번째 비트부터 7번째 비트까지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뭐 얘를 일단 다 나타내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0 1 1 0 1 1 0 1 이런 게 있었다. 자, 이거에 출발지 레지스터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비트 시프트 하면은 비트를 한 비트씩 밀어서 위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니까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목적지 레지스터에 어떻게 보내냐면 이 최상위에 있던 7번째 있는 건 6번째 자리로 가고요. 그래서 1로 가고 5번째 자리에 있던 0은 6번째 자리에 있던 그 0은 5번째 자리로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얘도 1 1 0 1 0 1 0 1 그 다음에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이렇게 맨 마지막 여기 0번째 있던 거는 이거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니까 얘는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 출발지 레지스터의 맨 마지막 자리는 이쪽으로 갔지만 목적지 레지스터 자리에 있는 얘는 목적지 레지스터에 있는 7번째 자리에는 채워지는 게 없죠. 그렇죠? 만약 채워지는 게 없으면 일단 0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0, 1, 0, 1, 1, 0, 1, 1 이렇게 되고, 그런데 만약 나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출발지 레지스터에 있는 제일 하위 0번째 비트에 있는 값을 출력을 목적지 레지스터의 가장 상위 7번째 입력으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이상 0이 아니라 0이 똑같죠. 0. 여기가 0이었으니까. 만약 여기가 아마 1로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묶어놨다. 라고 하면은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110, 110, 1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비트 시프트 장치는 여기에 0부터 7번 비트가 있으면 얘가 각각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6번째부터 0번째까지 연결되고 0번째 거는 포함이 안 되고, 만약 포함을 시키라고 하면은 얘가 어디로 가냐면 7번째에 불리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진수가 들어있는 어떤 값의 크기로 따지면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비트가 내려가니까요. 자, 이걸 한번 지워서 한번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입력은 8비트죠. 입력은 8비트로 받고 이네이블이랑 셋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목적지 레지스터의 아웃풋도 8비트. 야,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는데, 목적지 레지스터의 이네이블과 셋은 뭐 딱히 정해줄 필요가 없죠. 그냥 무조건 세팅이 되고 그냥 무조건 출력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링에서 상수를 하나씩 넣어 주겠습니다. 1로 돼 있고, 얘를 그대로 연결하면 출발지 레지스터와 목적지 레지스터가 내용이 완전히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할 거고요. 출발지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 스플리터를 하나 연결하겠습니다. 비트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르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 핸디드, 얘가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대로 얘를 복사해서 아이고 잘 안됩니다. 웨스트 방향으로 바꿔주고 레프트 핸디드,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보면 이게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최하위 비트예요. 그리고 7이라고 되어 있는 게 최상위 비트입니다. 자, 최상위 비트 7을 6으로 연결해 줘야지 오른쪽으로 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7을 6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최하위 비트는 최하위 비트 출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목적지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의 출력을 입력은 최상위 비트의 입력은 또 따로 줄 수 있게끔 레스트로 만들어 주고, 네. 이렇게 하면 다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름을 S, 얘는 E, 얘는 I, 얘는 목적지 레지스터에서 입력을 받는 애니까 시프트 시프트 입력, 그래서 SI, 얘는 시프트 출력이죠. SO, 그래서 얘는 출력 O. 네,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자, 얘를 굳이 여기서 실험하지는 않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서킷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SHR, 오른쪽 시프트 레지스터 이름 만들어 놓고 메인에 있는 전체를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Edit Circuit Appearance 딱 눌러줘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모양을 살짝 변형해 보겠습니다. 굳이 set이랑 enable 이 입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이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여기를 그냥 상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우고요. 똑같이 얘를 가지고 와 볼게요. 네. 그래서 입력이 들어간 즉시 출력이 바로 나오게 이렇게 바꿔줬고요. 다시 it circuit appearance로 가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요. S랑 E를 필요가 없죠? 네, 제거해 주겠습니다. 예, 오른쪽 시프트 장치를 완성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또 시프트 장치를 갖고 와서 입력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입력을 당연히 8비트, 그 다음에 출력은 마찬가지로 8비트, 입력 여기가 아니죠. 그리고 시프트 입력을 자, 시프트 입력이랑 시프트 출력을 서로 연결을 안 해줬어요. 일단 이러면 자, 시프트 출력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맨 상위가 1이었으면 두 번째로 밀려나죠. 오른쪽으로 한 칸. 여섯 번째 자리면 다섯 번째 자리로 가고, 다섯 번째 자리면 네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면 세 번째, 세 번째 자리면 두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첫 번째 자리는 0번째, 0번째 자리는 안 가죠. 대신 이걸 키면 이 시프트 아웃풋이 출력이 1이 되죠. 자, 얘를 여기 있는 이 맨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 밀려서 다시 제일 상위 비트로 가게 하려면 이 시프트 출력과 이 시프트 입력을 같이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돌고 돌아 가지고 다시 1로 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1, 1이라고 해서 얘를 한 칸씩 밀면 맨 끝에 1, 1이 밀고, 그 다음에 이 0번째 비트에 있던 애가 이렇게 여기 있는 애가 돌아서 나와서 1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네, 그래서 이쪽으로 결과가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오른쪽 시프트 장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살짝 바꿔서 왼쪽 시프트 장치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시프트 장치를 살짝 복사할게요. 아까 얘를 복사해서 왼쪽 시프트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HL 이라고 해서 얘를 붙여 놓을게요. 얘는 반대죠. 왼쪽으로 미는 거니까 비트가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에, 그러니까 값이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짝 잘라내서 다시 붙인 다음에 1로 갖고 와볼게요. 그러면 그럼 하위 비트가 원본 출발지 레지스터의 0번째 비트가 얘는 1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잠깐 뜯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최하위 비트가
첫 번째 비트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출력을 여기다 연결해 주고요. 출발지 레지스터에 제일 상위 비트의 출력 여기 연결되고, 그리고 입력은 목적지 레지스터의 입력은 여기가 SI가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이거 출력이 아니라 입력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거를 메인에 와가지고 이 에디트 서킷 어피어런스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메인으로 와서 왼쪽 비트 시프트 장치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얘를 입력에다 묶고요. 8비트, 그 다음에 출력 8비트, 그 다음에 입력, 시프트 입력, 그 다음에 시프트 출력, 예, 이게 있죠. 얘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하에 있던 게 왼쪽으로 밀려서 오른쪽으로 가죠. 이쪽에다 넣으면 위쪽으로 한 칸 올라가고, 여기다 놓으면 여기가 한 칸 올라가고, 여기다 놓으면 여기 한 칸이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다가 클릭하면 여기 있는 애는 없어지고 얘만 올라가고 여긴 그대로 0이 있어요. 근데 얘로 안 하고 얘가 왼쪽으로 밀려나면은 사실은 요 비트는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게 어디가 있냐면 지금 여기 올라가서 얘가 1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 칸 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돌아서 요 자리에 다시 얘를 이쪽으로 보내주게 하고 싶으면 얘와 얘를 연결해 주면 돼요. 시프트 입력과 시프트 출력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바야흐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1로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비트 시프트 장치 2개, 오른쪽 시프트 장치, 왼쪽 시프트 장치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오른쪽 시프트 장치와 왼쪽 시프트 장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나눗셈이랑 곱셈을 할 수 있어요. 이진수를 가지고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나눗셈이랑 곱셈은 예를 들어서 나눗셈은 여러 번 빼는 거죠. 그리고 곱셈은 여러 번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복잡하단 말이죠. 그런데 비트 시프트 장치가 있으면 2의 거듭제곱으로 표시되는 곱셈이나 아니면 2로 나눠주거나 4로 나눠주거나 2의 거듭제곱으로 표시되는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트를 하나씩 미는 것만으로도 그냥 나누기가 되고 곱하기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는 나눗셈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 자 여기까지 이런 수가 들어와 있을 때요, 하나를 밀면 이쪽으로 가죠. 자 이거를 10진수로 보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64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128이었다. 128이었다. 그럼 64가 되고, 64였다. 그럼 32로 나눠지겠죠? 8이었다. 그러면 4가 되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68 뭐 이런 수가 들어왔다. 그럼 그대로 나눗셈이 됩니다. 214 107이 나오고요. 216을 해볼까요? 108 217은 217은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를 하고 108이 된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다시 바이너리로 보면, 이진수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210 얼마였죠? 217이었죠? 217을 이 이진수를 보면 이렇게 표시되는데, 오른쪽으로 요게 하나가 밀려서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홀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제대로 나눗셈이 안 되고 하나가 이렇게 밀려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2의 거듭제곱으로 표시된 걸로 2의 거듭제곱으로 나눌 때는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그럼 반대예요. 왼쪽 비트 시프트 장치는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는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수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이 들어왔다 그러면 110이 됩니다. 100, 11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 110이 되죠. 자 얘를 이진수로 한번 보기보다는 10진수로 한번 보면은, 예, 19를 집어넣었더니 값이 38이 나왔어요. 곱하기 2가 됐죠. 얘를 예를 들어서 94라고 하면은 188 값이 나오고요. 120 그러면 24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20, 근데 넘어가는 값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27을 하면 254가 나오잖아요. 근데 128을 하면 0이 나오죠. 그쵸? 이걸 다시 보면 왜 그러냐면, 얘를 이진수로 다시 보면 이게 128인데 128을 곱하기 2를 했더니 비트를 한쪽으로 더 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얘가 0이 돼 버립니다. 0이 되죠. 그래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비트가 밀려서 떨어져 나가 버리면 곱셈이나 나눗셈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외를 제외하면 다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다 처리가 되죠. 자 이렇게 오른쪽 비트 시프트 장치와 왼쪽 비트 시프트 장치를 만들고 테스트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